일단은 저는 이제 뭐 출판사 하신 분 계시다 그러니까 일단 좀 편하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초보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적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뭐 본인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뭔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한국에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들한테 이제 또 내 노하우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이렇게 판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출판사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판매 루트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저는 이제 실제로 출판사를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실제로 뭐 행사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제가 출판사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좀 제 노하우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도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를 나타낼 때 두 가지인데, 원래 예전에는 저는 IT 쪽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뭐 저는 보시다시피 낯익은 회사 보일 거예요. 인터넷 서점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중고 서점 하면은 보통 알라딘 대표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스24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책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관심이 많고, 그냥 제가 읽지 않아도 그냥 책만 표지만 봐도 마음에 이제 뭐랄까 설레임, 그리고 또 뭔가 안정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기서는 제가 뭐 편집부 이런 거 일하는 건 아니고 IT 쪽 관련된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컴퓨터 공학이어서 뭐 그쪽으로 대학원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학위도 받은 상황에서 그쪽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엔지니어 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머, 그중에 뭐 많이 얘기하죠. 프로그래머들 한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직종이었기도 했고요. 그쪽이었는데 우연찮게 정보보호 쪽,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SKT 보안 사고 있었잖아요. 그쪽을 뭐랄까 이제 그 점검하는 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을 갖고서 기업들을 방문해가지고 기업에 있는 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 같은 걸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어저께까지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있던 빅데이터 쪽 관련된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뭐 국가에서 주는 이제 공로상이라든지 뭐 이런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공로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최우상 이런 것들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어떤 경력을 쌓아가면서 받게 됐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저는 특허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3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자연어 처리 관련된 특허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최근에 아마 조만간 등록이 될 특허가, 출원이 끝났고 이제 등록 심사에 들어가는 특허가 뭐냐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 문제 출제, 특히 AI를 활용한 문제 출제에 대한 특허가 이번에 이제 등록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등록이 될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국가 R&D 과제를 계속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특허도 출원을 했고 관련된 R&D 과제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모습이고, 현재 미래의 모습이면서 진행 중인 모습이 한국 교사이죠. 예, 아까 졸업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나도 한국어 교원 학생이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가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현재 1인 출판 KSB 퓨처 출판사 대표로 활동을 하고, 또 저는 2023년도죠. 3학년 편입을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원 실습이 어렵다고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다른 건 다 수업을 다 듣고 이번에 이제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서 이제 지금 교원 실습을 지금 받고 있고요. 아마 이제 졸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교원 예정을 받게 되고,
또 한국 어휘 도서를 이제 다소 출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마 앞에다 진열을 했긴 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현재 7종 정도가 출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은 저는 이제 IT 쪽 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그 R&D 기술을 가지고서 해외에 이제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통역을 맡으신 분이 몽골 출신이고 한국에 유학을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뭐 그 한국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외국인 분들 중에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놀래가지고 여쭤봤더니 이게 그 한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왔었고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할 때 많이들 보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시험 중에 하나고 상당히 인지도가 많다. 신뢰성을 해외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신뢰를 어떤 실력을 갖다 입증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시험 중에 하나라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쪽 외국인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시험이구나. 한국 사람은 외국 가려면은 뭐 토플, 토익 시험 보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갖다가 꼭 봐야 돼. 필수는 아니지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그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어에 와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어휘를 배우는 게 어렵다. 자기네 와서 뭔가 배우려고 해도 특히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교재는 있지만 몽골어로 되어 있는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지만 그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영어를 한 번 더 배우거나 아니면 모르는 한국어의 기본적인 걸 갖다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돼 있는 교재를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찮게 과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저도 이제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제를 준비를 하면서 R&D 과제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한번 출간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같이 합의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몽골어 한국어 어휘인데 몽골어로 번역되어 있는 어휘 도서를 출간하면서 1인 출판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회사 소개인데요.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 업무는 한국어 어휘학습 도서 7종, 현재 7종까지 출간이 됐고요. 8종인데 한 종은 지금 전자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어. 그리고요. 뭐 도서전도 이제 국제 도서전도 다 갔었고, 그다음에 부산 도서전도 작년에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회사들 다녔던 회사가 다들 알라딘이랑 SE사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좀 도움을 요청해서 도서 나눔해가지고 저희 졸업하신 분들 중에 딱 그 어떤 도서가 좀 필요하다는 분들 그 기관에다가 이제 증정하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토픽 모바일 서비스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자 토픽이라고 하는 토픽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목적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12개 언어로 한국어 학습을 좀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AI 생성형 모의 문제도 지금 제공했습니다. 가장 핫한 게 이제 요즘에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토픽 문제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바로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검색해서 받으셔도 큰 의미가 없어요. 아마 제가 좀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6월 말에 요거를 개선되어 있는 버전으로 지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받으셔가지고 주변에 이제 학습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 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교원이 되잖아요. 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할 거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가 저희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찍어보낸 사진이거든요.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처음 나왔던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중급이라고 되어 있는 도서인데 이게 페이지 수로 500페이지가 되거든요. 500페이지고 단어 수로는 한 1500단어 돼요. 그리고 뭐 중간에 예문도 있고 하루에 배울 수 있는 게 한 30단어씩 배워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서 보내준 사진에 보면은 이제 토픽 5급, 6급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보니까 되게 고맙죠. 저는 일단 뿌듯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언어별로 계속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는 1인 출판 어떻게 진행하는데 5단계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경험하는 토대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출판이라고 하면은 1인 출판은 이제 다재다능해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예.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저자도 해야 되고요. 편집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뭐 디자인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요. 저는 디자인 출신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또 운영도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저는 뭐 저자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편집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잖아요. 어휘다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제공되어 있는 어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또 직접 번역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작권 허락을 받고서 다운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이게 등록된 단어가 거의 한 10만 단어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500단어로 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리는 과정은 내가 직접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은 토픽 문제, 기출 문제 공개돼 있죠. 그걸 다 다운받았습니다. 저도 아까 졸업 선배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 단어들을 다 추리는 거예요. 어떤 거 나오는지를 다 알고 확인해가지고 그 중에서 추리고 해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1500단어.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때 아까 통역을 몽골 하셨던 그 친구하고 같이 진행을 했죠. 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이제 편집을 진행하는 거죠. 저도 이제 편집을 아마 그럼 편집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이거는 TV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디자인을 좀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인디자인. 그러니까 이 어도비 인디자인이 상용 제품이죠. 근데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그냥 결제하시면 월 한 6만 원 정도 내셔야 되는데 학생분들은 반값이에요. 예, 학생.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우분들은 지금 하시면 좋고 거기 디자인 툴도 다 제공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인디자인 배워야 되고 일러스트 할 줄 알아셔야 돼요. 예, 이거 하실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좋으면은 포토샵 쓸 줄 아는데 요즘에 또 워낙에 생성형 AI가 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편집을 하려면 인디자인은 아셔야 되는 이유가 표를 만들고 거기 내용을 넣고 하는 것들을 인디자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 인쇄를 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PDF를 변환해서 인쇄를 넘기기 때문에 인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저는 못하겠습니다, 디자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출판사 가셔야 돼요. 출판사 가셔가지고 더 출판사 계약을 해서 인지세라고 하죠. 그걸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거와 제가 직접 하는 거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발행 사업 운영하셔야 돼요. 사업 운영한다는 거는 뭐 세금도 내셔야 되는 거 고민하셔야 되고 또 그 비용 나가는 것들에 대한 정산들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로서 홍보도 해야죠. 만들어 놓으면 안 팔려요. 그냥 가서 그냥 누가 사주길 바란다고 하면 안 되고 뭐 계속 발로 뛰고 가서 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저희 책을 갖다가 알려줘야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마 지금 같이 계시는 한국인들 대부분 다들 그 대상 자체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도서 왔을 때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하겠지만 한국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들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좀 활용을 하셔야지 실제로 홍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역할을 다 1인 출판하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된다. 그래 아니면은 뭐 알바를 좀 써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자유로운 기획과 실행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뭔가 요즘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느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 나라 타겟으로 뭔가를 교재를 만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캐치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대형 출판사를 갖다가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캐치가 좀 쉽지는 않아요. 내 관심이 있어도 거기서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내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면 되니까 뭔가 이게 절차가 좀 없죠. 그때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림에 대한 것들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또 외국어로 설명해주는 그런 교재를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출판할 수 있다는 게 1인 출판의 장점이고요. 틈새 시장. 저는 거의 다 틈새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 학습 교재들이 대부분 다들 큰 서점의 큰 출판사에서 운영을 하고 대체적으로 영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어 아니면은 이제 시장이 큰 데를 많이 찾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경쟁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짧게 저는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필요는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그거를 갖다 그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충족해 주자라고 했던 게 그 틈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 브랜드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이제 제가 이제 교원 자격증이니까 있으니까 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차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독자. 아까 앞에 보셨죠? 직접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내준 걸 보면은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고 다음에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SNS 활용해서 인지도도 요즘에는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저도 SNS 잘 활용을 못하는데 요거 활용을 하는 거랑 활용 안 하는 거랑 확실하게 사람들이 주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거는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크게 대박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저는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설립 과정인데요. 뭐 보통은 이제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출판사 명칭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는 KSB 퓨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거를 풀이를 하면은 코리안 스터디북 그다음 뒤에 플러스 퓨처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미래를 뭐 대장하자라고 해서 뭐 만들었긴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서 많이들 틀리세요. 그냥 발음도 틀리시고 저도 가끔 틀려가지고 그냥 뭐 틀리면 틀리는구나라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여기 사이트 주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현재 출판사가 저희 이름 원하는 출판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만의 독자적인 그래서 보통 박이정님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출판사로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뭐 자기 이름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출판사를 정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출판업을 등록하는 겁니다. 관할구청에 가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출판사 신고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두 가지예요. 개인으로 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요. 법인으로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법인도 1인 법인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1인 출판에는 개인과 법인이든 상관없는데 절차가 좀 달라요. 개인은 먼저 그냥 요 출판사 등록을 먼저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는데 법인은 거꾸로 가야 돼요. 법인을 갖다 하려고 해가지고 가서 먼저 이거 출판사 신고하고 법인 설립은 안 되고요. 법인 설립을 하신 다음에 출판사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순서 나와 있듯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 그 다음에 출판사 신고한 다음 사업자 등록,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법인의 등기 내용이 출판업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없으시면은 출판사 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을 먼저 설립하셔가지고 등기 내용에 출판업을 등록하신 다음에 출판사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및 변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출판업을 추가하시는 방법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뭐 국세청에 하시죠. 여기 개인 사업자로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법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책 내면 돼가 아니라 이렇게 발행자 번호라는 걸 발급 받으셔야 돼요. ISBN이라고 해서 아마 그 일반적으로 책을 판매하는 것 중에 그냥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비매품. 예. 그 같은 경우는 ISBN을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판매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ISBN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자 번호를 먼저 받아가지고 내가 올해 책을 어떤 것들을 출간하겠다라는 거를 먼저 신고를 알려주고 거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ISBN을 거기다가 이제 발급 신청 받아가지고 입력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통장, 도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서 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출판사라는 것을 설립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판사랑 사업자 이렇게 비교인데요. 출판사만 내시면 출판사만 끝나면 돼요. 그 대신 사업자라는 건 그럼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팔기 위해서는 또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출판사는 말 그대로 그냥 출판만 한다라고 책을 만들어. 그래서 출판사 설립한 다음에 판매를 갖다가 다른 데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위탁을 넘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금 처리라든지 거에 대한 하고 출판사는 인지세만 받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책을 출판하고 그걸 통해서 어디 거래를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뭐 비교를 하면은 출판 활동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는 걸 갖다가 출판사라고 하고요. 사업자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출판의 모든 업종도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디자인을 좀 잘해요. 뭐 그런 것도 잘하고 교육 쪽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출판도 같이 하고 싶다. 모든 걸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는 출판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디자인 회사도 할 수 있고 교육 회사도 할 수 있는 걸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관할 시청 구청에만 출판사 등록을 하는데 관할 여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만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무조건 책을 발행하려면 ISBN 발급을 위해서 발행자 번호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한 순간부터는 이제 세금 신고. 이거 왜냐면은 출판사를 만든 다음에 수익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러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출판사는 출판 기록 유지라든지 IS 발급, 도서 납부 등의 출판 활동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거기는 이제 세금이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세금. 그리고 저 밑에 또 마찬가지로 출판사 이름하고 사업자 이름은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예, 말 그대로 제가 출판사 박대건 출판사를 해놓고 사업자는 KS 퓨처를 가져가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뭔가 이게 똑같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리고 저기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여기는 사업자 등록장의 업종이 출판업인데 명칭이 이런 이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가 출판사를 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는 어떤 세금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세랑 과세 세무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대부분 세무사에서 맡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의미는 이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고, 과세사업자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는 업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업종이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에 도서 같은 경우가 면세예요. 면세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세가 아예 없어요. 10% 부가세가. 그러니까 도서는 부가세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책을 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해서 만 원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원래 일반적인 재화라는 상품에는 10% 부가세가 붙잖아요. 11,000원에 판매해야 되는데 저는 만 원만 판매하면 돼요. 그 대신 부가세가 붙은 것 같은 경우는 10%를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할 게 없는 거예요. 면세는. 그래서 도서는 면세기 때문에 신고할 내용이 없다. 판매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업종을 보면 교육업종이나 아니면 의료, 도서, 농축산 판매업 같은 경우는 면세로 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게 뭐냐면은 계산서만 발급해요. 면세는 그냥 계산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는 게 없죠.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또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면서 비용을 갖다가 발생하면서 거기 부가세를 낸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다른 세목으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시적으로 이제 10%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 그 고객 입장에서는 10% 더 낸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11,000원에 세야 되잖아요.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과세로 할지 면세로 할지는 선택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업종을 제가 개인사업자는 아닌 법인인데 거기에 디자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의 어떤 그 교육은 면세로 보지만 교육 중에서도 면세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컨설팅 같은 거 가서 이제 교육 방문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같은 경우 과세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과세 사업자로 신고를 하게 되고 요 도서에 대한 그 신고만 면세로 그 세금 계산서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세로 해서 전체를 갖다가 포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면세 과세는 좀 고민을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면세사업자 했다가 과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보다시피 앱이라는 걸 통해서 또 서비스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업은 과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게 책을 만들면은 ISBN하고 납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ISBN 납본 같은 경우는 출판사가 꼭 해야 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ISBN은 도서 유통에서 기본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납본은 무조건 법적 의무사항을 기각합니다. 책을 만들었으면은 한 권은 책을 만들었던 거를 딱 중앙 도서에다가 납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보통 2권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은 거기에 기증하고 한 권은 납본을 하고 한 권은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한 권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내줘요. 만 원, 2만 원짜리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2권을 보내되 2만 원은 그 한 권에 대한 비용은 받을 수 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런 회사 출판사들이 있어요. 1년에 책을 만드는데 많이 만들진 않아요. 한 2권만 만들어요. 그 대신 비싸요. 한 권이 한 4, 50만 원 하는 책들을 만든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납본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납본만. 그렇게 하면은 해도 한 권, 보통 4, 50만 원짜리 뭐 책 한 권, 2권 만들어가지고 납본하고 하면은 1년에 한 12권 만들어도 꽤 쏠쏠하죠. 네.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제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출판을 하잖아요. 전자책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자책은 원래 납본이 있었거든요. 납본이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이게 예외로 납본을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저도 전자책 만든 거 납본하고 전자책이라는 게 어떻게 무형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2권 한다라고 이렇게
신청하면은 항공구령을 갖다가 이제 입금해줬거든요. 저는 이게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하실 분들은 낙번이라는 게 없다. 그 대신 ISBN은 무조건 신청을 받아야 된다. 전자책도. 그걸 아시면 돼요. 순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표준 규격이고, 그다음에 출판사 식별이 가능하죠. ISBN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서류정보 유통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출판사 유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 이렇게 거기 그 ISBN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게 그 ISBN 코드 바코드가 받아가지고 뒤편에다가 붙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아시다시피 이렇게 출판한 다음에 제출. 여기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제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 이제 요 차이점인데요. 저는 이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자책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종이책은 재고 관리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많이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 때문에 그래서 1000부씩 요즘에는 인쇄 맡기면 기본이 1000부입니다. 1000부랑 500부랑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기본은 그냥 1000부라고 생각하시고 찍는데 1000부 저도 그냥 처음에 인쇄 맡겨가지고 그때 책 나온 날 갔거든요. 갔더니 1000부 해가지고 얼마나 될까 했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대본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보관하는데 저 보관비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책으로 많이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출판하게 되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고 인쇄 제본 비용 발생합니다. 전자책은 발생 안 해요. 그냥 인쇄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제본비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전자책은 일반 종이책은 오프라인 서점이 유통이 가능하죠. 네, 근데 전자책은 글로벌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 뭐냐면은 인터넷 서점도 전자책을 취급하기도 하고 구글 플레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전자책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고 아마존에 있는 그 전자책 거기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전자책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종이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넓고 안정적이지만 이게 전자책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 디바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자책은 그게 또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이책 같은 경우는 높은 초기 제작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 책을 만들 때 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 편집 비용에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인쇄비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인쇄비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데 전자책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낫기도 하면서 업데이트도 좀 용이하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종이책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감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며칠씩 걸려가지고 했는데 막상 인쇄를 맡기고서 인쇄가 나와가지고 책을 딱 받았는데 오탈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기본이 1000부라고 했잖아요. 1000부를 다 했는데 그거를 다 끝나가지고 벌써 이제 그 온라인 서점에 다 계약을 다 맺어놓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탈자가 나오니까 이거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를 폐기하기도 좀 그때 인쇄비가 한 1000부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왔는데 그거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교정본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별도로 따로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니 크게 전체가 많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7개의 단어 정도가 좀 오탈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일단은 해서 하고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재판 다시 인쇄를 또 맡겼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한 1년 내에 빨리 처리하긴 했는데 그때가 가장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판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행히 이제 쓰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이트에 계속 공개를 해주고 SNS 같은 걸 통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산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받아줬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좀 검수를 하죠. 근데 전자책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수정해서 바로 그냥 바꾸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자책은 오히려 그런 좀 뭐랄까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적으로는 전자책이 상당히 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새로 나온 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전자책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상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이책을 원하는 독자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요에 맞춰가지고 거꾸로 인쇄를 맡기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인쇄를 일반 책 같은 경우는 인쇄할 때 그냥 뭐 디자인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 인쇄를 맡기다 보니까 가장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는데 그걸 생각 못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니터 화면 있잖아요. 모니터 화면에서 나온 색깔들 컬러풀한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컬러풀한 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인쇄할게라고 해가지고 맡기잖아요.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 책들 보면은 색깔이 검정색 비슷한 거와 컬러색 하나, 그래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그 계열의 색깔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거기서 한 절반 정도 따지고 그 다음에 검정이랑 일반 흰색이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교재를 만들 때 컬러풀한 걸 원해가지고 컬러풀하게 하긴 하지만 실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인쇄 단가는 비싸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실 거지만 아이들 책들이 페이지 수는 작은데 비싸죠. 네, 동화책들. 왜냐하면 거기 그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림들이 잉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가장 비싼 요소가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교육 교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컬러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하셔서 인쇄를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도서 편집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아까 전에 인디자인은 꼭 필수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인디자인 사용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뭐 실적으로 교육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출판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뭐 전자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디자인으로 해가지고 PDF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EPUB으로 많이 출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EPUB으로 하게 되면은 그 전자책 출판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EPUB으로 출판할 때는 비용을 한 건당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EPUB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EPUB 사용법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 그 출판협회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또 그래서 통해서 출판을 갖다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뭐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인쇄를 맡기는 건데, 예, 뭐 이렇죠. 인쇄소 선정하는 거. 저는 그냥 인쇄소 한 군데 선정했습니다. 한 군데 선정했고 그냥 여기다 언급은 안 드렸지만 뭐 가장 많이들 쓰는 데여서 거기를 선정을 했고 원래 처음 했던 데서 했던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게 막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기 PDF 나온 걸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혹시 뭐 잘못된 부분들 교정할 부분들 연락이 오면은 제가 또 확인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래는 샘플 검토를 하죠. 왜냐면 인쇄소 가가지고 한 권 정도 나오거든요. 먼저 나오면은 가가지고 이거 오탈장 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인쇄소가 대부분 파주에 있어요. 예, 파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시간 나면 가서 하시는데 알다시피 뭐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인쇄소도 6시면 칼퇴근을 하거든요. 때문에 시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보통 샘플 검토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남기를 확인하는데 인쇄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할 점이 뭐냐면은 배송이거든요. 배송. 거기서 인쇄소에서 제가 이제 배본사랑 계약을 해서 배본사에다가 직접 갖다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배송비를 안 받아요.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보내주기 때문에. 근데 그 배본사가 인쇄소랑 연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갖다가 좀 받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집이 넓어가지고 책을 놔두고 읽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 인쇄소에서 저희 집까지 1000권 정도를 갖다 보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트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나옵니다. 배송비가 뭐 2, 3천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야, 아마. 그 때문에
배분사랑 인쇄소랑 연계가 되어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와서 뭐 그런 면에 보면은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좀 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PUB 나 PDF 포맷으로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편집되어 있는 거를 그냥 바로 PDF로 변환하시면 돼요. 그냥 출력을 하셔가지고 변환하시면 되고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책이 좀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은 해외에 판매될 수 있으니까 실적으로는 더 홍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플랫폼이 있어요. 리디부스나 도봉고, 예스24도 있고요. 알라딘도 있어요. 거기다가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책이랑 그 종이책이랑 가격도 똑같이 가져가나요?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10,000원짜리 종이책 만들었는데 전자책 10,000원짜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전자책은 원래 정가, 종이책의 정가의 한 60% 정도, 65% 정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이면은 실적으로는 전자책은 한 6,000원에서 6,500원이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정보들, 메타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특히 표지 이미지 같은 경우 일반 책이 아니잖아요.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거를 해주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ISBN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예. 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일반 종이책이랑 전자책이랑. 그래서 저희 책,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스테디셀러에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예. 원래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저희보다 더 큰, 덩치 큰 출판사들이에요, 다. 근데 거기에랑 저희랑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처음 출간했을 때는 베스트셀러 20위 안에도 계속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책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좀 밀려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다 올라와서 이제 뭐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스테디셀러에 계속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뭐 예스24랑 알라딘이랑 교보랑.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이 좀 알다시피 책 자체가 좀 그런 책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토픽 시험 끝나니까 아예 안 팔려요. 안 나가요. 그다가 토픽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면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또 공부하자고 또 생각하고서 또 사거든요. 이게 뭐 아실 거예요. 아마 공부가 앞단계 뭔가 닥치지 않으면은 액션이 없잖아요. 근데 저도 딱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달까지는 꽤 뭐 지난주죠. 지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책이 좀 팔리는 것 같다가 이번 달에는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시험이 끝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책들이 현재 팔리고 있는데, 저는 1인 출판으로 해서 다른 출판사랑 지금 경쟁을 하는 구도잖아요. 그래도 인지도를 갖다 꽤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음악이 안 나오네.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저기 클릭을 길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예.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는 게 토픽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AI 통해서 생성형 AI 문제를 갖다가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고요. 여기는 기출문제를 저희가 다 수집한 거를 이렇게 서비스화 시켜가지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출문제 풀이도
AI 활용해가지고 문제풀이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기초로 AI 문제풀이를 갖다가 제공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휘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휘는 5만 단어 되고요. 그걸 갖다가 저희 책으로 만들었던 내용도 여기에 같이 담아냈고, 이게 세종 관련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별로 해서 어휘를 제공하거나, 뒤에 보면 토픽 기출문제 나왔던 어휘들을 또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선택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어휘 같은 경우는 언어를 갖다가 지금 12개 언어, 한국어 포함해서 12개 언어로 해가지고 번역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음성을 갖다가 아까 사람 나와 있던 거는 음성입니다. 음성 그 학습 도우미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단어와 단어에 대해서 발음을 갖다가 해줄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뭐 다 완료돼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뭐 전략은 이거예요. 그냥 뭐 혼자 시작하지만 네트워크로 성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출판사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종이책과 전자책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막 실행착오도 겪었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시작하시면서 좀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뭐 하시면은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상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